자, 우리 이제 결산 얘기 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지금 결산이 가장 어렵죠? 저도 그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결산이다라고 하는 건요. 우리 결국엔 12월 31일 날짜, 우리 회계기간 마지막 날짜를 기준으로 우리 자산, 부채의 평가를 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산 부채의 평가를 좀 해보자 이런 얘기라고 좀 얘기했습니다. 자, 자산 부채의 평가다라고 좀 얘기하면요.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여러분들 일반적으로요. 이 자산이라고 하는 거하고요. 우리가 시작할 때 비용이라는 거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요. 여러분들 자산하고 비용은 결국은 같다 이런 얘기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지출이 있었는데요. 흔히 우리 회계에서는 자원의 희생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지출이 있었을 때 자원의 희생이 있었을 때 무언가 남아 있으면 우리가 자산이다라고 표현했었고요. 무언가 남아 있지 않고 그냥 소멸한다라고 하면 비용이다라고 좀 얘기했는데요. 그럼 여러분들 비용은 그냥 비용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자산도요. 시간이 지나면 뭔가 시간이 경과하면요. 결국 비용으로 바뀝니다. 왜요, 여러분들? 써버리고요. 팔아버리고요. 여러 가지 이유로 시간이 경과하게 되면 결국 비용으로 바뀝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요. 그 대표적인 예가 첫 번째가 감가상각비죠. 여러분들이 아주 특별하게요. 골동품이나 아니면 뭐 주식 이런 걸 제외하고는요. 모든 자산의 가치는요. 자산의 가치는요. 시간이 지나면 감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휴대폰 처음 샀을 때 느낌이 어떠셨어요? 굉장히 아끼시고요. 굉장히 좋으셨죠? 아닌가요? 여러분들 뭐 만약에 노트북을 새로 샀다 라고 하시면 아니면 뭐 자동차를 뭐 처음으로 구입했다 라고 하시면요. 기분 되게 좋으시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오늘 만약에 친구가 자동차 구입했대요. 뭐 소나타 한 대 구입했대요. 한 며칠 타더니 친구가 야 나랑 안 맞는 것 같다. 너 이거 살래? 내가 3천 주고 샀으니까 너 3천에 살래? 라고 여러분들 사실 거예요? 안 사실 거예요? 아마도 아무도 그 자동차 구입하지 않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자동차는요 이미 뭐가 된 거예요? 중고가 됐어요. 여러분들 이미 중고가 됐기 때문에 자동차의 가치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건 이미 알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내용을 우리가 회계적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요, 시간이 지나서요, 자산의 가치가 떨어지게 돼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 자산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는요, 내가 그냥 단순하게 사용해서 가치가 떨어지는 것도 있고요, 실제로 소멸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이런 얘기 해볼게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펜이 하나 있는데요. 이렇게 펜이 하나 있는데 펜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뭐 이렇게 강의하면서 이렇게 태블릿에 쓰는 펜촉이라고 얘기해 볼게요. 자, 이 펜촉이 이 안에 몇 개 있냐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펜촉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렇게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요 펜의 가격이 5,000원이에요, 여러분들. 5,000원. 이 펜의 가치가 5,000원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사실상 이 펜은요 내가 사용할 목적으로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나만 쓰는 거니까 자산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어차피 여러분들 이 펜은요 내가 써버릴 거예요. 저 안에 있는 잉크가 다 빠져나가면 더 이상 쓸 수 없습니다.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점점 감소하게 되겠죠. 자, 그럴 때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요. 저 펜이라고 얘기하는 거 제가 그냥 어차피 써버리니까요. 제가 이렇게 써버릴게요. 이렇게 써볼게요.
자, 자산 5,000원짜리 구입했습니다. 자, 대변에요. 제가 현금 주고 샀다고 해볼게요. 자, 현금 5,000원 되실까요? 자, 여러분들 요거 여러분들 5칸 있고요. 5칸짜리 5,000원에 샀으니까요. 여러분들 그냥 한번 저희가 그냥 한번 얘기해보면 한 칸에 얼마짜리일까요? 5칸에 5,000원이니까 여러분들 한 칸은요 한 1,000원 정도 가치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요 제가 요 한 칸 사용했습니다. 요 한 칸 사용해 보였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자산의 가치는 얼만큼 떨어질까요? 그렇죠. 1,000원만큼 자산의 가치가 감소할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요 자산이 감소하면 대변이잖아요. 자, 대변에 이렇게 자산 1,000원 이렇게 써버릴게요. 왜 자산이 줄어든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써 버렸습니다. 시간이 경과돼서 써 버린 거예요. 그냥 뭐 한 거예요? 비용 그냥 써버린 겁니다. 여러분들 돈을 쓴 것도 비용이고요. 자산을 써버린 것도 비용이에요. 자, 여러분들 또 제가 이렇게 한 칸 더 사용했다라고 좀 가정해 볼게요. 제가 또 요 지우개를 요 지우개를 이렇게 있는데 자, 요 지우개를 예민하네. 이렇게 얘기하죠 뭐. 예. 제가 요 두 번째 칸도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자, 그러면요 차변에 비용 1,000원. 자, 대변에요 그 자산 실제로 없어지니까 자산 1,000원 이렇게 하실 수 있겠네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회계 처리하시니까요 이제 자산의 남은 가치는 얼마라는 거 알고 계세요? 5,000원치 우리가 구입해왔고요 자산이 1,000원만큼 감소했고 자산이 1,000원만큼 감소했으니까요 우리 남은 자산의 가치는요 3,000원만큼 남았구나 라고 표현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보이세요? 예. 자, 요 자산의 이름이요 요 자산의 이름이 별것 아니고 요 자산의 이름을요 우리가 사용할 거다 라고 하니까요 소모품이다 라고 하는 자산의 이름을 좀 적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요 소모품이라고 하는 자산이 이렇게 감소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얘가요 그냥 감소하는 게 아니고 왜 감소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사용해서 감소했으니까 소모품이 사용이 돼서 감소되었다 라고 해서요 소모품이 비용 처리되었다. 소모품이 비용 처리되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차변에는요 써버렸다 비용, 대변에는요 돈을 쓴 게 아니고요 그 자산을 써버렸다 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이해되시나요? 차변을 봅니까? 그 자산 써버렸다 여러분들 돈만 써버리는 게 비용이 아니에요. 자산도 써버리는 것도 비용이에요. 써버렸다 비용, 대변은 뭐라고요? 그 자산의 가치. 자, 이렇게 접근하는 방식도 있고요 또 어떻게 접근하는 방식도 있냐면요 처음부터 그냥 사오자마자 생각합니다. 뭐라고요? 에이 어차피 나 이 펜 다 써버릴 거니까 그냥 다 써서 없다고 얘기하자. 처음부터 그냥 사자마자 다 쓴 걸로 생각해보자 라는 형식의 이렇게 소모품 B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여러분들? 에이 어차피 다 쓸 건데 다 써서 없어질 건데 그냥 뭐 하자고요? 처음부터 그냥 다 써서 없던 걸로 하자, 비용으로 하자 라고 하는 겁니다. 제 말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여러분들? 아니 그냥 여러분들 딱 봤는데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어차피 그냥 사자마자 어차피 쓸 거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사자마자 다 쓴 걸로 표시하자 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들 기말에 결산 볼 때 창고 열어보니까요 펜이 저렇게 3칸 남아있대요. 다 써버린 게 아니고요 펜이 저렇게 3칸 남아있다 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회사는요 야 펜 다 쓴 거 아닌데? 남아있는데?
라고 해서 저 펜을요, 저 펜 남아있다 라고 표현해주고 싶다는 겁니다. 펜이 몇 개 남아있어요? 3개 남아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요, 차변에 자산을 등장시켜주는 겁니다. 소모품 자산의 증가 몇 칸 남아있다고요? 3,000원만큼 남아있다고요. 자, 대변에는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아하, 우리 저거 5,000원치 사가지고 다 쓴 거 아니고 3칸 남겨놨다. 3,000원만큼 자산 남겨놨다. 그러니까요, 다 비용은 아니다, 이런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이런 짓을 왜 하냐라고 얘기하면요,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들 우리 한 해 동안에요, 단기에요, 수익이요, 돈 번 게 10,000원이었다라고 좀 얘기해 볼게요. 우리가 어차피 다 쓸 거라서 5,000원만큼 다 쓸 거라며요 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 아무 짓도 안 하면요, 요 결산형을 안 하게 되면 우리 기업은요, 그냥 단기에 비용 얼마 인식할 거예요? 돈 쓴 거 5,000원 인식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돈 번 거에서 우리 돈 쓴 거 빼면요, 이익이다 라고 부르는데, 이익이 얼마처럼 보이는 거예요? 5,000원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실제로 저희가 창고 열어보니까 자산을 다 쓴 게 아니에요. 얼만큼은 남아있어요. 3,000원만큼은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이고 여기 잘못 썼네. 뭐라는 거예요? 돈 쓴 게 5,000원이 아니고 우리 회사 돈 쓴 건요, 사실은 2,000원만큼만 쓴 거예요. 정말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여러분들? 5,000원만큼 돈 쓴 게 아니고 2,000원만큼만 써버린 거예요. 남은 게요, 3,000원 있다니까요. 그럼 여러분들 올바르게 해서 우리 비용을 감소시켜줍니다. 대변하면 비용 감소죠? 자, 비용 줄여주니까요, 여러분들 이익은 얼마가 될까요? 8,000원이 되죠. 그럼 여러분들 우리 기업의 진짜 이익은요, 8,000원이에요.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가 주식 투자한다 혹은 좋은 기업인지 안 좋은 기업인지 구분한다라고 했을 때요, 여러분들 느낌에 이익이 8,000원인 기업하고요, 이익이 5,000원인 기업하고요, 어느 기업이 더 좋은 기업 같아요? 당연히 8,000원의 이익을 발생시키는 8,000원의 이익이 있는 기업이 더 좋아 보이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업은요, 이렇게 자산 부채를 올바르게 평가하고 측정해서요, 우리 기업의 성과를 정확하게 보여주자는 게 결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짓을 안 하면요, 우리 기업은 그냥 비용이 5,000원이에요. 제 말 이해하세요? 그럼 여러분들 이익이요, 과소하게 평가될까요? 과대하게 평가될까요? 과소하게 평가되거든요. 원래 이익이 얼만데 8,000원인데요, 마치 얼마밖에 안 남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5,000원밖에 안 남은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제 말 이해하시나요? 예. 자, 그럼 여러분들 위에서 보시면요, 위에는 지금 그냥 자산으로 5,000원 처리했고요, 비용으로 처리 안 했습니다. 자, 그럼 똑같이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2칸 썼으니까요, 여러분들 2칸 썼대요. 2칸 썼대요. 사용한 게 2칸 썼대요. 그럼 여러분들 써버린 거 얼마큼이에요? 2,000원만큼 써버렸죠? 써버렸으니까 여러분들 뭡니까? 그렇죠, 자산의 가치가 감소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우리 아까 뭐라고 했죠? 우리 기업에서 돈 번 거 수익 10,000원인데요, 원래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면요, 비용이 없죠? 비용 없으니까요, 그냥 얼마예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게 얼마처럼 보여요? 10,000원처럼 보이는데요, 올바른 건요, 수익은 10,000원이고요, 비용이 얼마 있어야 돼요? 2,000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올바른 손익은요, 8,000원 되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결산을 안 하면요, 자산 부채를 정확하게 측정하지 않으면 뭡니까? 단기에 우리 회사의 성과가 잘못 측정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산 부채를 정확하게 측정해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동의하세요? 그 첫 번째가 여러분 뭐라고요? 자산으로 시작할 수도 있고요, 자산으로 기록할 수도 있고요, 처음부터 뭘로 기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비용으로 기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자산으로 기록하든 비용으로 기록하든 결과는요, 항상 같은 거거든요. 항상 결과는 같은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결국은 무슨 얘기예요? 5,000원어치 여러분들이 소모품 구입해서요, 얼마만큼 사용해서 자산의 가치가 떨어졌고요, 2,000원만큼 떨어졌고요. 그래서 남은 게요, 3,000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쉽게 얘기하면 위에는 1번 자산의 기록은요,
저희가 한 5칸 정도의 그냥 컵이라고 얘기해 볼게요. 5잔 정도의 우리가 주스를 따라 놓고요. 딱 보고 있던 거예요. 딱 보고 있다가 2잔 마셨습니다. 2잔 딱 마신 거예요. 그럼 이제 남은 게 몇 잔이에요? 아, 주스가 3잔 남았네. 라고 표현하는 방식이고요. 밑에 있는 2번은요. 주스 5잔 사자마자 뭐 한 거예요? 어차피 다 먹었겠지. 난 분명히 다 마셨을 거야. 우리 집 애들은 다 먹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딱 집에 가봤는데요. 3잔이 남아있는 거예요. 엄마하고 아빠 고생하셨으니까 드세요. 저희가 남겨놨어요. 라고 해서 3잔 남겨놨대요. 그러니까 느낌이 어떤 거예요? 5,000원만큼 내가 다 써버린 줄 알았는데요. 3,000원만큼은 자산이 갑자기 생긴 것 같은 느낌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용도 얼마 줄어들어요. 3,000원 줄어드니까요. 진짜 비용은 얼마처럼? 2,000원처럼. 그럼 결국 여러분들 우리가요. 자원이 희생된 건 얼마예요? 5,000원의 자원이 희생돼서요. 결국 남아있는 소모품이라고 하는 자산은 얼마고요? 3,000원이고요. 써버린 뭡니까? 써버린 비용은요. 2,000원이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올바른 자산 부채에 대한 평가를 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요. 자, 이제 문제 한번 볼까요? 39회차에 보시면요. 자, 결산 정리분계를 입력하시오 라고 되어 있고요. 자, 구입 시 소모품 B 계정으로 처리함.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얼만큼 샀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아마도 이런 사건이 있었겠네요. 차변해요. 뭐라고요? 그냥 사자마자 에이 우리가 남겼을 리가 없어. 소모품비 얼마. 자, 대변해요. 이거 뭐 현금 쓸까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사자마자요. 에이 다 써버려서 없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건데요. 기말에요. 미사용 소모품. 여러분들 뭐예요? 자산이에요, 자산. 여러분들 우리 비용으로 썼기 때문에 자산은 한 개도 없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근데요. 기말에 창고 열어보니까요. 소모품에 내역이 다음과 같이 남아있대요. 여러분들 얼만큼 남아있대요? 99,000원만큼 남아있대요.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죠? 집에서 나오기 전에 우리 애들한테 주스 먹으라고요. 주스 5잔 5,000원씩 딱 주고 나왔는데 5잔 딱 따놓고 나왔는데 집에 가보니까 에이 다 먹었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3개가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럼 갑자기 느낌이 어떤 거예요? 3개만큼 뭔가 생긴 느낌인 겁니다. 지금은요. 다 써서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용지하고 문구가 남아있던 거예요. 다 썼다고 생각했는데 얼마큼 남아있대요? 99,000원만큼 남아있대요. 자, 그러니까요. 갑자기 자산의 증가처럼 느끼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이야, 나 다 써서 없는 줄 알았는데 아니네. 자산 있네. 자산 생겼네. 자, 그만큼 여러분들 뭐 줄여준다고요? 대변에 소모품비. 야, 99,000원만큼은 다 쓴 거 아니야. 뭐라고요? 남아 있는 거야 라고 해서 자산을 살려주는 분계, 끊어주는 게 바로 이 결산에 대한 분계입니다. 자, 저희가 뭐가 있었냐면요. 41회차에서도 똑같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41회차. 자, 여기 보시면요.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월 2일에 구입한 소모품 중 결산 시 미사용액은 150만원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10월 2일날 분계가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요.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10월 2일에 분계가요. 차변에 소모품 400만원. 자, 대변에 현금 400만원. 자, 이렇게 여러분들. 자, 시작을 뭘로 했대요? 자산으로 시작했습니다. 내가 400만원어치 소모품 사왔다 라고 시작했습니다. 자, 근데요. 끝날 때 보니까 결산 볼 때요. 언제라고요? 12월 31일 날 보니까요. 창고에 가보니까 미사용액 남아있는 게 150만큼 남아있대요. 그럼 여러분들 이 소모품이라고 하는 자산은요. 지금 남아있는 가치가 얼마예요?
150만 원만큼 남아있다는 겁니다. 저는 얼마치 사왔는데요? 400만 원치 사왔는데 150만 원의 가치가 남아있대요. 그럼 여러분들 얼마만큼 내가 써버린 거예요? 그렇죠. 250만 원만큼은 내가 써버린 겁니다. 자, 그러니까 12월 31일에 차변에요. 자, 이 자산 써버렸다라고 얘기해서 소모 품비 얼만큼 써버리신 거예요, 여러분들? 250만 원만큼 써버린 겁니다. 자, 그만큼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이 소모품이라고 하는 자산이 감소하겠죠. 자, 이렇게 분께 끊어주면 여러분들, 자, 차변의 소모품 증가 400만 원, 자, 대변의 소모품 감소 250만 원. 그래서 얼마 남아 있다고요? 150만 원 남아 있다라고 표현이 된다는 겁니다. 다시 여러분들, 내가 사온 자산 얼마짜리였어요? 400만 원짜리 일단 사왔어요. 그래서 내가 자산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근데 기말에 결산 볼 때 미사용액 남아있는 가치가 150만 원만큼 남아있대요. 그럼 얼마만큼 썼다는 거예요? 250만 원만큼 사용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400 주고 샀는데 150 남아있으려면요 250만큼 뭡니까? 써버려서 자산의 가치가 감소했다라고 표현된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자비지예요. 자산을 출발하면 비용으로 바꿔라 라고 했잖아요. 물론 그만이 어렵다고 하시니까 이렇게 한 겁니다. 자, 그럼 제가 반대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만약에요, 제가 구입할 때요, 자, 구입할 때 생각했어요. 야, 우리 애들은 사자마자 다 먹었을 거야, 다 써버렸을 거야 라고 생각해서요, 제가 이렇게 분기 끊었다고 가정해 볼게요. 소모 품 B 400만원. 자, 대변에 현금, 자, 400만원. 자, 이 상태였는데요. 자, 기말에 결산 볼 때 보니까요, 에휴, 얘네들 뭐, 여러분들 이거 먹을 거 생각해보게요. 과자 사온 거예요, 과자. 과자 400만원씩 사왔는데, 과자 400만원씩 다 사오자마자 느낀 거예요. 뭐라고요? 에휴, 우리 애들 엄청 잘 먹으니까 다 먹었을 거야.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해서 그냥 사자마자 다 먹어치웠다. 먹어치워서 없어졌다. 라고 해서 소모품 B 라고 분기 끊어놨는데요. 집에 가보니까요, 과자가 150만원만큼 남아있대요. 세상에. 안 남길 줄 알았는데 남아있대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뭔가 이득 보는 느낌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내일 나 과자 또 사야 돼요, 안 사야 돼요? 안 사도 되죠. 왜요? 애들이 150만원만큼 과자 남겨놨다니까요. 그러니까요, 내일 마트에 안 가도 됩니다. 그래서 다시 잡는 거예요. 뭐라고요? 야, 자산이 있구나. 얼마큼? 소모품이라는 자산 얼마큼? 150만원만큼 있구나. 그만큼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써버린 게 아니니까요. 그렇죠. 너무 억울하니까 소모품 B, 나 돈 이거 다 쓴 거 아니에요. 150만원만큼은 안 썼어요 라고 이렇게 표현해 주니까요. 요거 두 개 합쳐서 보시면요, 차변에 소모품 150, 대변에는요 갈라지니까요, 소모품 B 250. 다시 얘기하면요, 나 400만원 돈 썼는데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뭡니까? 250만원만큼은 자산 써버리는데 돈 쓴 거고요. 나머지 150은요, 자산으로 우리 기업에 아직도 남아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결산의 시작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라고요? 자산과 부채의 올바른 가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 소모품을 조금 이해해 주실 수 있다면요, 너무 좀 감사하고요. 이게 이해 안 가시면 한 번만 더 돌려서 보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어서 얘기할게요. 저희가 자동 결산에서 감가상각 관련된 이야기 하는데, 자, 그러면 감가상각은 여러분들 우리 무조건 자산으로 기록하는 데서 출발한다고 합니다. 자, 이제 상상을 한번 해볼게요. 상상을 좀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펜촉이 5개 있는데요. 펜촉이 5개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 인간적으로 그냥 옆에 이런 친구가 있다 가정해 볼게요. 옆에 있는 내 친구는 자꾸 내 걸 사고 싶어 해요. 내가 뭐만 사면
똑같은 거 사고요. 저한테 물어봐요. 그거 언제 버릴 거야? 그거 나한테 싸게 팔면 안 돼? 그거 쓰다 나한테 팔면 안 돼? 나 그거 갖고 싶어. 라고 하는 조금 독특한 특이한 친구가 있다라고 좀 가정해 볼게요. 좀 그런 특이한 친구가 있다라고 좀 가정해 볼게요. 자, 그런 경우에 우리 인간적으로 요 펜촉 5개가 있는 볼펜을 샀는데요. 여러분들 인간적으로 몇 칸을 남겨줘야 될까요? 친구한테 팔 때. 일반적으로 그래도 여러분들 인간이라면 5칸짜리인데 5칸 다 쓰고요. 이거 빈 건데 살래? 이거 좀 너무하잖아요. 최선 여러분들 몇 칸을 남겨서 주는 게 우리한테 예의일까요? 그렇죠. 한 칸 정도는 남겨서 주는 게 예의일 겁니다. 제 말 따라오시는 거죠? 예. 한 칸 정도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남겨주는 게 예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무슨 짓 할 거냐면요. 이런 짓 할 거예요. 자, 처음에 사왔어요. 자, 차변, 자산, 5,000원. 자, 대변에, 자, 현금, 5,000원. 이렇게 썼습니다. 자, 얼마 주고 사왔어요, 여러분들? 5,000원 주고 사왔죠? 자, 그러니까요. 우리 취득 원가는 5,000원이고요. 5,000원이고요. 여러분들, 그래도 최소한 몇 칸 남겨주자고요? 한 칸 남겨주자고요. 여러분들, 5칸에 5,000원짜리예요. 한 칸에 얼마 꼴일까요? 그냥 한 1,000원 꼴 정도 되겠죠. 여러분들, 우리가 남겨줘야 되는 걸 우리가 잔존 가치다라고 얘기해 볼게요. 그럼 여러분들, 자, 우리 여러분들 남겨주는 거, 한 칸 남겨주는 걸 우리가 잔존 가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나는 최대한 몇 칸 쓰고 팔 수 있나요? 4칸까지 쓸 수 있죠. 그럼 제가 한 칸씩 써볼게요. 자, 쓸 때마다 이렇게 되겠네요. 한 칸 썼다. 자, 자산 써버렸다. 비용. 대변엔, 그렇죠. 자산의 가치가 떨어졌다. 또 한 칸 사용합니다. 차변에, 비용. 1,000원. 자, 대변에, 그렇죠. 자산 가치 1,000원 떨어졌다. 자, 또 한 칸 썼습니다. 차변, 비용 1,000원. 자, 대변에 자산 1,000원.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보시면요, 저 얼마 주고 샀고요? 5,000원 주고 사왔고요. 지금 자산의 가치가 감소한 게요, 1,000원, 1,000원, 1,000원. 총 얼마 감소했어요? 3,000원 감소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자산의 가치는 지금 얼마짜리일까요? 5,000원에 구입해서 3,000원만큼 감소했으니까요, 2,000원 되겠죠. 맞나요? 요 2,000원을 여러분들 우리가 장부 금액이다, 우리 회사가 생각하는 가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얘를 만약에 여러분들 우리가요, 이 상태에서 2,500원에 팔아버렸어요. 처분하였다 라고 하면요, 일단 제가 한번 해볼게요. 요 자산 얼마짜리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들? 2,000원의 가치가 있죠? 근데 뭐 처분했으니까요, 팔았으니까요, 저한테 있을까,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저한테서 빠져나가니까 감소하겠죠? 그럼 대변에 자산 얼마입니까? 2,000원짜리. 자, 근데 얼마에 처분했다고요? 2,500원이에요. 자, 현금 받고 팔았다고 생각해 볼게요. 현금 2,500원. 그럼 여러분들, 2,000원짜리를 2,500원 팔았습니다. 얼마만큼 재미 보신 거예요? 500원만큼 뭡니까? 이익 보는 거죠. 근데 뭐 하신 거예요? 처분하면서 이익 봤으니까 우리가 그냥 처분 이익이다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요게 여러분들 감가상각해서 처분하는 메인 매출점표 입력에서 가장 어렵게 느꼈던 그 부분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펜은요 이렇게 분개해도 충분합니다. 왜요? 진짜 펜촉 하나 쓸 때마다요, 이렇게 자산의 가치가 감소하는 게 맞거든요. 눈에 보이게 정말 감소하고 없어지고 있는 게 맞거든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들, 우리 제일 많이 팔았던 게 차량 운반구잖아요. 여러분들, 차량 운반구 같은 경우에요, 진짜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정말 없어지는 거예요. 막 몇 년 지나면 막 바퀴가 쫙 떨어져 있고, 또 몇 년 더 지나면 막 그 천정이 날아가 있고, 또 막 몇 년 지나면 막 뒷바퀴가 빠져 있고, 막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쵸?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뭘 쓰냐면 자산의 가치가 떨어지는 게 분명 비용이다 라고 하는 건 맞는데, 그렇게 그냥 써버리면 직접, 이거 우리가 직접 생각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직접 자산이 감소하는 형태로 우리가 얘기하다 보면 진짜 자산이 없어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뭘 얘기하냐면 감가상각비라고 하는 계정 과목을 쓰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들 뭐 쓰는 거예요? 이 자산의 비용화, 자산을 비용으로 처리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자, 감가상각 누계액은요, 여러분들 누가 봐도 자산의 가치가 감소하는 게 맞아요. 자, 근데요, 집이나 뭐 토지나 건물이나 차량 운반구는요, 몇 년이 지난다고 진짜 막 없어지고 날아가고 이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요 감가상각 누계액이요, 요 자산의 가치 감소 누적액을 우리가 표시할 때 감가상각 누계액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요렇게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차변에 뭐라고요? 자산을 여러분들 원래 그냥 비용 처리하면 아까 소모품처럼요, 그냥 소모품 비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데, 자, 그렇게 처리하지 않고요, 요렇게 감가 상각비 1,000원, 그리고요 대변에다가요 바로 그 자산을 쓰면요 진짜 그 자산이 날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펜처럼 진짜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진짜 없어지는 거 아니니까 뭐라고요? 감가 상각 누계액 1,000원 이렇게 적고요. 한 번 더 갈까요? 또 한 칸 더 썼습니다. 감가 상각 비 1,000원. 그래서 감가 상각 누계액 1,000원. 자, 이렇게 해서요, 여러분들. 자, 우리 누적액이라고 얘기했죠? 여러분들, 감가상각 누적된 금액이 얼마예요? 1,000원, 2,000, 1,000원 해서 총 얼마? 2,000원 누적됐잖아요. 얼마 주고 사왔는데요? 5,000원 주고 사왔는데 자산의 가치가 감소한 누적액이요, 2,000원이니까요. 이제 이 자산은 얼마짜리라는 거예요? 3,000원의 가치가 있다라는 겁니다. 한 칸 더 써볼까요? 자, 차변에 감가 상각 비 1,000원이고요. 자, 대변에 감가 상각 누계액 1,000원. 자, 여러분들 이렇게 놓으시면요, 자산 5,000원 주고 우리가 취득했고요, 사왔고요. 자산의 가치가 감소한 누적액이 얼마라고요? 3,000원이라고요. 자, 그러니까 이 자산은 얼마의 가치가 있다고요? 5,000원 주고 사왔지만 자산의 가치가 감소한 누적액이 1,000원씩 3번 있었으니까요. 얼마요? 3,000원의 가치가 줄었으니까요. 얼마의 가치가 남았다고요? 2,000원의 가치가 남아있다는 거죠. 자, 근데 아까 뭐라고 했어요? 2,500원에 처분했다라고 하니까, 자, 분기 한번 다시 끊어볼게요. 자, 차변에 현금 얼마 받았다고요? 2,500원 받았습니다. 자, 대변에요, 여러분들. 자, 타임. 자, 원래 가지고 있던 자산을 이제 처분했습니다. 처분하니까 이 자산 더 이상 없어지니까 자산의 감소 대변 5,000원 이렇게 써주고요. 자, 여러분들, 이 감가상각 누계액도요, 이 자산 때문에 우리가 관리하고 있던 숫자잖아요. 이 자산 처분해서 없어지니까, 감소됐으니까 얘도 대변, 반대편에 있던 거 차변으로 보냅니다. 왼쪽인 차변으로. 그래서 뭐라고요? 감가 상각 누계액 얼마? 예, 3,000원. 자, 이제 여러분들 차변 대변 숫자 같아야 되니까 맞춰볼게요. 차변 5,500원이고요 대변 5,000원이에요 대변에 500원 부족하죠? 여러분들 뭐 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2,000원의 가치가 있는 걸 2,500원에 처분했으니까요. 그렇죠. 처분 이익 500원. 여러분들, 아까 우리 감가상각 누계액이 없을 때랑 결론이 같죠?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문제 보실 때는 그냥 뭐 처분이익 구하라, 처분 손실 구하라, 처분 손익 구하라 하고 하면 한 번에 구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여러분들 우리가 뭡니까? 자산의 가치가 감소하는 거에 대해서
두 가지 결산서입니다. 하나는 뭐라고요? 소모품에 대한 이야기, 그 두 번째는 뭐에 대한 이야기? 감가, 상각비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 가능하시면 요거 한 번만 더 주의 깊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